당신 같은 재미없는 여자한테 질렸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숙은 50평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이혼 합의서를 쥔 채 굳어 있었어요. 철수는 명품 외투를 입은 채 현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지요. 아내는 이틀 동안 눈도 못 붙인 사람처럼 초췌한데 남편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재미없는 여자라도 30년 살았어요. 게다가 당신 퇴직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영숙의 손이 떨렸지요. 철수는 거울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으면 나도 망해야지. 왜 당신만 멀쩡해야 돼? 난 이제 당신 간섭 없이 살고 싶어. 이혼하고 퇴직금은 나 혼자 다 탕진했으니 걱정 마. 철수는 영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지요. 차가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손에 쥔 서류가 종이가 아닌 30년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져 소파 위로 쓰러지듯 몸을 웅크렸어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영숙의 숨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어요. 그녀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지요. 종이가 공중에서 휘청거리다 바닥에 닿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어요. 영숙은 며칠 후 백화점 1층 카페에서 친구 미경을 만났습니다. 명품 가방과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미경은 영숙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었어요. 영숙아, 정말 철수 씨가 바람이 났어? 사업 망하고 나서 사람이 변한 건지. 미경은 테이블 위 에르메스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시선으로 카페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영숙은 미경의 고급스러운 모습과 자신이 처한 현실의 괴리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카페 창밖으로 철수가 젊고 화려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보였지요. 여자는 철수에게 명품 쇼핑백을 자랑하듯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황급히 몸을 숙이며 속삭였어요. 저것 봐, 저 여자야. 맙소사, 철수 씨 저렇게 싸구려 같은 여자랑. 내가 불쌍하다. 평생 뒷바라지했는데 결국 돈 잃고 바람난 남편의 배신이라니. 영숙은 창밖의 철수를 응시했습니다. 철수는 분명 그 여자를 향해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문득 그의 눈빛이 공허하고 어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영숙만은 감지했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흔들림도 옆에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는 순간 다시 차가운 미소로 덮였지요. 봐, 겉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돼. 저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는 남자가 뒤에선 당신한테 이혼 서류를 내민 거야. 미경이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숙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영숙의 등골은 차가웠습니다. 창밖의 철수와 여자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지요. 영숙은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이혼 소송을 위해 남편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삭막하고 냉랭했어요. 박철수 씨는 모든 재산에 대해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분께는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영숙은 의아함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산을 포기한다고 바람까지 피운 사람이요? 그가 가진 퇴직금은요? 변호사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답했지요. 박철수 씨가 주장하는 바는 모든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하여 남은 잔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아내분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와 연금 외에는
사실상 청산할 재산이 없어요. 이혼 사유는 명확합니다. 박철수 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했으니까요. 영숙은 문득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진실이었어요. 그녀는 소송을 잠시 미루고 철수가 자주 간다는 병원 근처를 서성였지요. 혹시 하는 마음에 찾아간 그곳에서 영숙은 명품 옷 대신 낡은 카디건을 입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걷는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허공에 멈춰 섰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길을 걷던 철수가 갑자기 영숙을 알아보지 못하고 옆을 스쳐 지나갔지요. 영숙은 숨을 멈추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뺨에는 며칠 깎지 않은 지저분한 수염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의 걸음은 불안정하게 흔들렸지요. 영숙은 뒤따라 걸었습니다. 철수는 병원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지요. 영숙은 천천히 병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철수가 방문한 병원이었습니다. 영숙은 대기실에 앉아 철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한참 후 철수는 홀로 병원 문을 나섰지요. 영숙은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황급히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 박철수 환자분, 혹시 예약 서류 같은 거 두고 가셨나요? 제가 가족인데요. 접수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망설이다가 실수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서류 봉투를 가리켰지요. 봉투에는 알츠하이머병 진단 결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낚아채듯 잡고 계단을 내려와 구석진 곳에 섰어요. 봉투 속에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진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지요. 진단 날짜는 그가 퇴직금을 모두 잃고 이혼 서류를 내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진단서 아래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있었지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나를 위해 30년을 살았다. 이제 내가 지켜줄 차례다. 나쁜 남편으로 기억해도 좋다. 이 고통 혼자 끝내자. 최 사장 딸한테 연기 부탁하기. 500만 원. 백화점 카페 앞 지나가기. 영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메모지를 든 손이 후들거렸지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영숙은 벽에 등을 기댔지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터져나오지 못한 울음이 목에 걸렸습니다. 목소리는 끝내 한마디 대사로 압축되었어요.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진단서와 메모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 너머의 단단한 결의가 그 안에 서렸어요.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의 눈빛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슬픔이 섞여 있었지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 취하할게요.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영숙은 철수의 알츠하이머 진단서와 메모를 변호사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철수 씨가 왜 재산 포기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혼 사유도 바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환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기 방어였다는 거요.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고 굳은 표정이 되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박철수 씨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저에게 병수발과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바람난 악역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영숙은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가족 간의 재산 통합 및 의료보험 공동명의 신청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지요.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숙이 남편의 재산과 삶을 응징하듯 되찾으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는 영숙의 눈빛에 압도되어 말없이 서류를 준비했지요. 프린터에서 서류가 뽑혀 나오는 소리만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철수가 자주 가던 병원 건물이 보였지요. 이혼이 아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게 제 응징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요. 영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30년 안에의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지요. 복도의 형광등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영숙은 철수가 머물고 있는 허름한 모텔 방을 찾아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철수는 침대 끝에 멍하니 앉아 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당신 왜 여기 있어? 철수는 영숙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지요. 마치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봤구나. 진단서. 철수는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을 가장했지요. 봤으면 됐어. 이혼해. 내가 바람 피웠잖아. 나한테 남아있는 건 빚밖에 없어. 당신은 이제 나 없이 편하게 살아야지. 평생 나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내 꼴이 이게 뭐야?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까지 나처럼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영숙은 철수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고통받게 하기 싫었다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 곁을 그렇게 쉽게 떠날 사람으로 보였어? 30년 결혼이 고작 바람 한 번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냐고. 철수는 영숙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모텔방 창문 밖으로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영숙은 철수의 앙상한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 혼자 살게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남은 시간을 같이 버티게 해주는 기회야. 내가 당신 아내잖아. 왜 그걸 훔쳐가요?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침묵만이 교차했지요. 철수는 영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영숙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영숙은 철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이혼 합의서 대신 영숙이 직접 작성한 평생 동반자 서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서약서 아래에는 철수의 알츠하이머 약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영숙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30년 전 결혼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거 마셔요. 따뜻한 거. 영숙은 차를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내가 이제 당신 기억까지 다 가질게요. 당신이 잃어버릴 모든 순간들 내가 다 기록할게.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바람난 남편 연기에 대한 벌로 나한테 평생 갚아야 해요. 철수는 영숙의 차를 받아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남자의 서러운 울음이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지요. 영숙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이병 같이 이혼시켜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준 가장 슬픈 선물이 뭔지 알아요? 나를 믿지 않은 당신의 오만함이야.
이제 다시는 그런 오만 부리지 마. 영숙은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철수의 얼굴을 감싸 안았지요. 철수는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결단을 굳게 내렸지요. 거실에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꼭 껴안고 있었지요. 테이블 위의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결혼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이 지금의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실이었습니다. 영숙은 식탁에 앉아 철수의 하루 일과를 적은 큰 달력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침 7시 약 복용, 10시 걷기 운동 등의 글씨가 빼곡했지요. 옆에는 철수의 웃는 얼굴이 담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섰어요. 그는 작은 화분을 들고 영숙에게 다가왔지요. 화분에는 이름 모를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화분을 영숙 앞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영숙은 고개를 들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전보다 훨씬 온화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영숙은 철수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 꽃을 어디서 샀는지, 왜 샀는지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앞으로의 고난을 함께 이겨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영숙의 손과 철수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지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요. 철수는 영숙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영숙도 그 손에 힘을 주었어요. 식탁 위의 달력이 저녁바람에 살짝 펄럭였지요. 화분 속 작은 꽃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묵 속에 30년 세월의 진정한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는 공기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들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